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 관련돼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머릿속으로 좀 구상도 해보고 이것저것 좀 들여다보면서 좀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부분이 그 서장 있고 과장, 그 밑에 계장, 팀장들 이렇게 쭉 개선해 있을 때 일반 직원들까지 해서 이 역할과 책임 이걸 어떻게 이게 좀 분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순간 기준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좀 혼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체계에 있어서 상중하가 있잖아요. 상중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이 하를 직접 일을 하는 사람, 중을 중간에서 아래와 위를 아울러서 연결하는 사람, 상을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업으로 보면 CEO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과 부장급이 이 중급을 구성할 테고 과장 이하가 실무급을 구성한다고 보면 우리 경찰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원리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CEO고 과장, 계장이 중간 허리고 나머지가 이 반장 이하 직원들이 그 현장 근무를 하는 실무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경찰서는 해결이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보면 지금 지구대 파출소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제도예요. 현재 상태, 생활안전과장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체제가 뭔가 모순이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면 생활안전과장 밑에다 놓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치안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맡아보는 일만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서 지구대 파출소가 교통안전활동을 하니 안 하니, 음주단속이 우리 일인이 아니니, 사망사고 예방이 우리 일인이 아니니 이런 것들을 따지고 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 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것은 생활안전기능에서 기본적인 임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임무를 범죄 예방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에 의한 범죄만 얘기하는데 교통사망사고가 범죄예요, 아니에요? 교통법규 위반이 범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예방하는 게 왜 지구대 파출소의 임무가 아니냐고. 그거 하나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게 지금 우리네 실력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그 위에 있는 팀장이나 이 사람들이 지구대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해내는 것은 조직 구조상의 애매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층은 상층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층은 중층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층은 하층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느냐면 기존에 누가 끌고 가서 일을 이루는 시절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따라와라. 너희들은 아무 생각할 거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관점에서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모순이 없는 거라면 지금도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왜 현장이 붕괴되고 현장에서 계속 볼멘 소리를 내게 되느냐. 이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각자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 나는 계속 미랄이 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빛나기 위해서? 내 상사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빛난다라는 것도 그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고 너 벼슬 하나 더 올라가게 하려고. 아니면 네가 그 위에 있는 상사한테 안 혼나게 하려고. 명분이 없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게 하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그걸 따르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잡아줌에 요 원리를 내가 풀어주는 것이지 각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분야라는 거지. 지방청은 내가 연구를 해나갈 것이고 경찰서는 경찰서장이 연구를 할 것이고 과는 과장이 연구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지방청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운영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잡아줬잖아요. 청장은 이제 부장제도가 생겼으니까 두 부장하고 청문감사관 홍보 담당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지방청에서는. 그리고 직할 때가 경찰서니까 경찰서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부장은 네 밑에 있는 과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과장은 네 밑에 계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계장은 네 밑에 있는 반장이 있으면 반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아니면 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나누면 세 개로 그게 현장 그룹이냐 중간 관료 그룹이냐 CEO 그룹이냐가 그룹이 나뉘는 것이고 요게 대내적으로 봤을 때 대내의 역할이고 요 사회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 그러니까 이 환경 우리 경찰을 벗어난 나머지가 전부 다 환경인데 우리 그 행정 그 국가 업무와 지방 업무를 맡아보는 행정기관 단체가 있고 그렇죠? 사회 단체가 있고 종교 단체가 있고 기업 조직이 있고 일반 국민이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에 현장 그룹은 이 사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간 관료 그룹은 그 사회에 어떤 조직이 됐든 그 사회의 중간 관료 그룹하고 네트워크를 하게 되어 있다고. CEO 그룹은 그 사회의 CEO 그룹하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 사각형을 놓고 볼 때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요게 지금 경찰 업무고 요쪽을 사회 업무로 보자고요. 그래서 사회 계급 체계가 지금 9단계로 돼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9개로 나눠보자고. 9개로. 그렇죠? 그러면 경찰 일이 9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찰 일이 8이고 사회 일은 1인 거예요. 올라갈수록 사회의 역할 비중이 커져요. 경찰 내부의 역할 비중보다. 왜? 질량이 커질수록 이 경찰 내부에서는 너한테 지금 질량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지방청장한테 경찰 내에서 질량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 충남청에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경찰에다 몰빵하고 있으면 우리 충남청에 있는 경찰관들은 고질량의 에너지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청장들이 전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닥달하고 막 여기서 이 안에 걸 가지고 돌리느라고 순경 소리 듣고 의경 소리 듣는 거예요. 네가 청장의 역할을 안 하고 의경, 순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네가 뭔 짓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 안에만 들어있어서 어느 땐가부터 사회 밖으로 나가서 이 사회와 교류해서 여기에서 변화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쪽을 일깨워줘야 되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이 어디서 교체되겠어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갔을 때 그러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부터는 바뀌어 있어야지. 그렇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지. 내가 이런 기본 원리를 풀어주면 그게 경정부터 맞는가? 경감부터 맞는가? 근데 1급서 같은 경우는 어떨 테고 지방청 같은 경우는 어떨 테고 그게 지방청하고 경찰서하고 똑같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시 안 한다니까. 이런 거를 풀어만 주지. 그래서 연구는 스스로 하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누구를 가르치지. 그 갖춤을 갖추지. 인데까지는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전부 그냥 죽인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또 좁혀서 경찰서장으로 와보자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의 CEO 아니냐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맞는 기업이라든지 정신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만나야 되는 거야. 기업인들 다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것도 누구? 중소기업인들. 일반 상인들도 거기에서 대상인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상인들. 일반 장사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것들인가를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는지 점검도 하고 내가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아래 과장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릇은 안 하고 또 청장이 그 짓하고 앉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노예 사냥꾼이에요. 아래 직원들 갈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장은 그 지역의 동리 단위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됐든 현재 상태로는 하나의 동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적고 치안 수위가 적은 데는 몇 개의 동리를 읍면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장은 시군구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지구대장 파출소장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나는 거를 고깝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왜 고깝게 하냐? 저만 혼자 밥 처먹고 다니고 이빨 쑤시고 다니는데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뭐하고 자빠졌느냐? 우리가 힘줘놓으니까 저만 호의호식하고 다니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끌어내리려고 뭐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진수성찬을 먹고 오든 뭐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한테 덕되는 무언가를 갖다 계속 날려다 주면 그것이 왜 흠이 될 거냐고.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동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계획은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수행하면 되는 걸로 알았으니까. 이제 헤맬 수밖에. 근데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10%나 돼요? 안 되니까 지방청장은 과장들인 여러분들 보내서 계속 경찰서를 다그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그칠 때는 되고 안 다그치면 안 되고. 그런 계획을 왜 세우느냐고. 그래서 나는 계획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면,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돼.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누가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일을 왜 하며 그것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창출하고자 하는 게 뭔가? 요것이 정확하게 적어져야 그 다음에 실행 매뉴얼이 생기죠. 그렇죠? 매뉴얼 총론이 없는 상태에서 매뉴얼을 제 아무리 구성지게 잘 만들어 놔봐요. 현장에 출동한 그 경찰관이 그 마인드가 없다면,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의 마인드에 도달돼 있지 않다면 그 매뉴얼대로 할까요? 근데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글이 그 마인드까지 지금 잡아주고 있나요? 행동 강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행동 강령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어떤 마인드에 이르러야 이 행동 강령대로 했을 때 요 민원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이것이 지금 서로 의논이 된 거냐고요. 합의가 된 거냐고요. 그게 안 돼 있어서 매뉴얼은 있으되 현장에 나가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게 청문감사관실이라. 왜 그게 엇박자가 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체계와 의식체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념체계, 이거를 파악하라고 청문이라고 했더니 때려잡는 데만 갖다가 신경 쓰고 그 얼만큼 때려잡아서 나 잘했다고. 현장 경찰관 때려잡은 걸로는 청문감사관 앞으로 청문감사관실 생존했다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 경찰관들이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 방향을 잡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낼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청문감사관실 할 일이지 잘못한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놈의 걸,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되기 전에 그걸 성장시켜줬으면 잘못하지 않았을 거를 방치하고 나를 때려잡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 하니까 위아래가 신뢰가 생기는 게 정상일까요? 안 생기는 게 정상일까요? 응? 안 생기는 게 정상이겠지? 그래서 지금 위아래가 전부 이반돼 있는 거예요. 우리 경찰관들이 아랫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 말고 내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없거든 너는 아랫사람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네가 뭔가를 제대로 한 일이 없거든 아랫사람이 네 말을 행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도 됐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해 운용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 끝났다. 그 꿈도 꾸지 마라. 조금 너무 이게 범위가 넓게 풀어서 어디까지 이 깊이 이해하려는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한 번에 그걸 다 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요 녹음한 거를 다시 들어가지고 각자의 그 역할 체계를 현재 내가 이해된 만큼으로 잡고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내가 알고 행할 수 있고 행하고자 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성하라고 안 하잖아. 작성해내라. 가이드라인 주라는데 나 가이드라인 안 줘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계획 세우는 거지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 게 아니잖아. 네 인생 네가 사는 계획 세우는데 내가 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 말 이해돼요?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사람은 나는 너한테 꼬붕될 테니까 네가 해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한테 해라는 거거든. 그거는 좀 각서도 쓰고 여기다 녹음을 다 해놔야 돼. 그건 개별적으로 와.
그럼 내가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고 너 그대로 안 하면 나한테 이제 배양 맞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어떻든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땅하든 마땅치 않든 또 누가 봐서 잘했다고 하든 잘하지 못했다고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현재 내 실력껏 내가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할 것이지만 자꾸 엉뚱한 짓 해서 자기가 작성하려고 안 하고 부하 직원 시켜서 작성하고 그 부하 직원 그 사람의 계획이지 어찌 네 계획이더냐. 서장이 네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지 어찌 경위 순경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방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는 노력을 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얼만큼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이런 그 학습의 장이니까 너무들 그 어려워 말고 재밌게 작성을 하세요. 이해됐어요? 예.